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든든한 노후 대비 주택연금의 모든 것. 이 많은 중장년층들의 고민거리가 이 노후 대비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딱 빼면 노후 자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평생 동안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소중한 내 집을 담보로 하는 연금인 만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주택연금 가입 방법과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주택연금 최근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요? 너무 네. 쉽죠. 네.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잡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금을 받는 건데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매달 받는 겁니다. 매달. 네, 대신에 이걸 누군가 보증은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네. 주택금융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대출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매달 받는 것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은 최장 30년에서 4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예. 우리가 이 주택의 가격이 연금을 받는 모든 합산 총액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네. 반대로 얘기한다면 집값보다 연금의 총액이 더 클 때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7억이라고 한다면 네. 일반 대출을 받을 때는 7억을 넘게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연금의 총액이 7억을 넘어도 그 차액에 대해서 국가가 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복지의 개념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처럼 매달 그 돈을 받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돈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집값보다 더 많은 돈 총액이어도 연금이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 부부가 살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네.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죠. 맞아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네. 두 분 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요. 이 집을 상속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속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선택권이라 함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이미 이 부모님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금, 즉 연금을 계속 받으셨으니까 예.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집값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국가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이 상속을 받거나 포기를 할 때 만약 이 집이 5억 원인데 부모님이 받은 연금의 총액이 5억 원을 훌쩍 넘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시세를 좀 알아보니까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포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집이 5억 원을 훨씬 넘게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자녀가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된다. 그러면 상속을 받아도 괜찮겠죠. 아하.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게 중요한 부분 이거네요. 그러니까 연금 받고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집이 국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많은데 그게 네. 아니라 자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상속 받으실래요? 아니면 포기하고 국가에 넘길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판단은 자녀가 딱 봤을 때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미래 가치가 커.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부모님이 받은 그 연금 돈 다 국가에 갚을 여력이 돼. 네. 하면 상속을 받는 집을 게 받는 게 나을 수 좋고요. 있겠네요. 네.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요걸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을 담보로 이 내 소중한 이 보금자리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아직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 이거 주택연금 가입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해도 마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걸 가입하면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몰래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 앞서서 짚었다시피 자녀에게 물론 선택권은 있지만 네.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네. 하지만 정확한 거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게 참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에 대한 주거 안정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노후 대책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가입을 하시고 나서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해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또 가입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색 요 약간 누런색 선이 지금 가입 건수죠. 맞습니다. 한 2023년 네. 현재까지 8,100여 건 정도 네. 되고 지급 액수가 1조가 넘었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적지 않네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주택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좀 중요한데요. 예. 9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네네. 이 기준이 당장 다음 달인 10월 12일부터 좀 더 완화됩니다. 네, 기존에는 9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다음 달부터 12억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네. 또 주택연금의 수령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입하는 시점에서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 그리고 말씀드린 주택의 가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는 건데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요 수령액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 기준으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최대 2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월 지급금이 맞습니다. 예. 쏠쏠하게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아직 대출금이 남아 있어. 이런 나도 가능할까? 아직 일부는 은행 거야. 그렇죠. 네네. 뭐 아직 현관 정도는 은행 거다 이럴 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00% 나의 자금으로 산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네. 월 지급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좀 완화된다, 확대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뀌는 기준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만 72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72세 기준으로 종신형으로 가입했을 때의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주택 가격이 4억일 때는 월 131만 원, 6억일 때는 197만 원, 9억일 때는 295만 원, 그리고 12억일 때는 34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국민연금연구원이 60대의 부부가 생활할 때 네. 달마다 어느 정도 필요할까? 요걸 한번 조사를 쭉 해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명 부부가 생활을 할 때 288만 8천 원 정도 한 달에 필요하구나라는 네. 계산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9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이 비용이 주택연금만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이 결국 계속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네. 노후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설사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확실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내가 혹시 지금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 한번 조회해 보시고 이 정도면 가입할 만하겠다라고 가늠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 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한번 내가 월 얼마나 받을지 우리 네. 집 이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인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가입 조건이 좀 더 완화돼서 공시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까지도 상향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신다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미리 떼서 방문하시는 게 네. 가장 좋고요. 네,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상담을 받고 나면은 이 가입자가 내가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심사를 할 거잖아요. 네네. 네, 심사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매기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책정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혹은 시일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거주하신다면 네.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난 좀 이 신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네. 홈페이지 접속해 보신다거나 콜센터 번호는 1688-8114번입니다. 네. 이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88-8114. 그리고 아파트도 당연히 되지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당연히 되고요. 네. 다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월 받는 이 주택연금 가입해서 월 받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만 충족하신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왜 좋으냐? 우리가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 정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 20%면 상당한데요. 네. 네네. 조건은 일단 기초연금의 수령하는 대상자가 되셔야 되고요. 네네. 만 65세 이상의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억 미만이면서 1주택자일 때 가능합니다. 아하. 난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럼 난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기를 좀 잘 보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택 가격은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입한 시점으로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의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집값이 내려갈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본다면 비교적 나의 집이 좀 외곽에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집이 오를 가망성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기보다는 차라리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은 가능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 금액이 줄어들면 좋을 건 없으니까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대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상환을 하고 나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수령액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갚고 나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네.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정점일 때, 고점일 때 가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겠네요. 맞아요. 내 집의 가치가 높아야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월 받는 돈을 계산을 할 테니까. 맞습니다.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국민연금, 2번 주택연금, 3번 퇴직연금.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두 분 뽑아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